자, 오늘 뭐 해외 축구 경기 좀 있죠? 아무래도 컵 경기가 좀 많이 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일단은 첫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경기 아스날 대 이제 에버튼 경기. 자, 일단 아스날이랑 에버튼을 보면은,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할 때 아스날 같은 경우엔 좀 풀라인업, 어느 정도 지금 풀라인업을 지금 뛰고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공격수 한 명이 지금 최근 라인업에 비해서 한 명 결장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장한 선수는 칼버트 루인 선수죠. 물론 뭐 지금 뭐 그렇게까지 득점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공격 전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최근 라인업에 비해서는 결장인 상태.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양 팀의 약간 동기부여 측면을 보면은 아스날 같은 경우도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승점을 어느 정도 차이를 냈는데 2점 차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1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 계속 이제 1승 1승이 계속 중요하겠죠, 우승을 위해서는.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이제 아스톤 빌라한테 2대 0으로 지다 보니까 다시 강등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강등권 탈출을 위해 어느 정도 약간 동기부여가 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팀 동기부여가 약간 좀 크다. 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서로 나서지 않을까. 아무래도 승점이 뭐 1점이 아니라 석점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뭐 아스날이든 에버튼이든,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뭐 에버튼이 뭐 아스날 상대로 직전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긴 거는 잘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에버튼도 홈이랑 원정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정에서의 에버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홈에 비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의 아스날 홈에서의 약간 상대는. 왜냐면은 원정에서는 지금 공격, 수비 다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물론 그래도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독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이제 지금 경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긴 했어요. 그 직전 이제 빌라 경기도 물론 2대 0으로 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솔직히 에버튼이 좀 더 약간 우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후반에 이제 골 한 골 먹히다 보니까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도 지금 전반 경기력은 이제 예전에 그 감독이 이제 바뀌기 전보다는 훨씬 지금 좋아졌다, 약간 요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아스날도 잠깐 주춤하다가 이제 계속 지금 승을 쌓으면서, 네, 흐름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죠, 아스날도. 네, 그리고 공격적인 면에서 한번 또 봤을 때 이제 아스날의 약간 좀 이점 중 하나가 역습이나 이제 세트피스인데, 그게 이제 에버튼한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 중에서 이제 역습, 세트피스 공격,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원정의 에버튼보다는 홈 아스날이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아스날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아스날 승 보고, 이거는 뭐 한번 마인승까지도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에버튼의 지금 원정 경기력, 뭐 이제 공격력이랑 수비력 전부 다 안 좋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아스날도 홈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인승까지. 그리고 최근에도 공격력이 이제 폼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버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에버튼보다는 뭐 아스날 혼자서도 뭐 오버를 만들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스날 승, 마인승 2.5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죠. 리버풀 대 울버햄튼 경기 한번 진행을 보면은, 자,
일단 직전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버풀이. 왜냐면은 이게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러니까 위협적인 장면도 거의 없었고 진짜 90분 내내 좀 약간 지루한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슛도 거의 없고 그냥 지지분이 그냥 한쪽에서 전개하다가 끊기고 전개하다 끊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의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그 직전 경기만 직전 경기만 봤을 때는 리버풀이 좀 안 좋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뭐 요 경기 말고는 최근에 리그에서도 뭐 뉴캐슬이나 이제 에버튼 상대로 클린시트로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직전 경기처럼 똑같이 하면은 또 실망스럽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홈에서의 경기력 한번 다시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대충 살펴보면 홈에서 일단 리버풀이 전반적으로 볼 소유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울버햄튼 자체도 그렇게 뭐 공을 잘 소유하지는 못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측면 수비가 좀 부실한 울버햄튼 상대로 측면 쪽을 공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리버풀이 측면 공격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 쪽, 사이드 라인 쪽을 약간 좀 많이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꺼려지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이 둘이 직전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했기 때문에 3대 0으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도 약간 생각보다 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직전 경기 3대 0으로 이겼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리버풀을 좀 공략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 상대로도 좀 더 약간 그렇게 쉽게 패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 이변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전 경기 그 직전 맞대결의 그런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뭐 리버풀이 두 번 실수할 것 같진 않죠. 왜냐면 지금 뭐 리그 순위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도 아니고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실수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대 0으로 대패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경기력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울버햄튼 그래도 원정 울버햄튼 상대로는 똥줄 승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어떻게 보냐. 아무래도 리버풀 승에 고배당으로 이제 햄무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리버풀 자체도 뭐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고 게다가 뭐 직전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한테 뭐 터진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최근 뭐 수비력도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쵸, 울버햄튼 상대로도 뭐 골을 일단 안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 승에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왜냐면은 이겨도 울버햄튼 상대로는 대승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다 보니까 1점 차 승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리버풀이 이긴다는 가정하에 그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그거죠. 프랑스 FA컵 마르세유 대 안시 경기. 자 일단 안시라는 팀이 프랑스 2부 리그 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처음으로 약간 2부 리그로 승격한 팀. 그쵸.
그러니까 이 안시라는 그 프로팀 역사상 지금이 가장 최전성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 안시 역사상 이제 이번에 이부 리그로 처음으로 약간 승격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최고점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더 잘해서 이제 1부 리그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네, 분위기 뭐 나쁘지 않은 팀인 것 같네요. 물론 이제 근데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래도 컵보다는 리그에 좀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리그 일정이 네 스타드렌 이제 홈에서 원정 경기를 띱니다. 그래서 주전 부상 관리를 약간 위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 마르세유가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마르세유는 워낙 이제 벤치도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부 리그에 있는 안시라는 팀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해도 격차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마르세유도 뭐 되게 공격적으로도 좋고, 왜냐면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봤을 때 분석 결과, 예, 아무리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마르세유가 그냥 승하고 마인승 요렇게 2.5 마인승, 2.5까지 만약에 보면은 저는 그냥 2.5도 마인승을 보는데 굳이 네 2.5까지 가기엔 좀 배당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르세유 승이나 그냥 마르세유 승도 솔직히 배당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마인승 갈 거 아니면은 그냥 패스하는 경기, 네, 요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마르세유 대 안시 그 프랑스 FA컵 경기는 요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프랑스 FA컵 경기죠. 툴루즈 대 로데스 AF. 자, 일단 로데스 AF 역시 프랑스 2부 리그 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네 꼴등이에요. 리그 그 2부 리그 순위에서.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안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위권에 안착하고 있는데, 이 로데스 AF라는 팀은 2부 리그에서도 지금 꼴찌인 상태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 2부 리그에서 최근에도 붙은 적이 있어요. 물론 뭐 4전 뭐 1승 1무 2패로 네, 의외로 이제 툴루즈가 열세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때랑은 약간 좀 달라 보이는 게, 지금의 뭐 툴루즈랑 로데스 AF는 많이 틀리죠. 체급으로 봤을 때 툴루즈가 훨씬 큰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툴루즈 같은 경우 지금 리그에서 1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위면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면은 뭐 완전 강등권이면은 당연히 탈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유로파나 이런 국제 대회에 들어갈 만한 그런 순위권이면은 오히려 좀 승점을 쌓아서 약간 네 그런 출전권 같은 걸 따려고 진짜 약간 동기부여가 많이 될 텐데, 10위면은 이게 굉장히 되게 애매한 순위긴 해요. 이게 뭐 강등권과도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출전권을 따기에도 좀 애매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툴루즈 입장에서는 리그보다는 컵에 어느 정도 약간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지금 툴루즈 입장에서는 그 중점을 두는 게 리그보다는 컵일 수가 있다. 왜냐면은 제 리그 순위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이거는 상대 입장인 로데스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로데스 같은 경우는 리그 정확히 말하면 2부 리그죠. 2부 리그에서 강등권이기 때문에 컵 경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그에 좀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요 로데스 팀 감독이라고 해도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컵 경기 툴루즈 홈에서의 경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포기하고 리그에서 좀 더 힘을 써서 강등권에 탈출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전력으로 로데스가 한다고 해도 툴루즈 상대로 네,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는 로데스 입장에서는 좀 힘을 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약간 로데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프랑스 2부 리그 17위에서 20위까지 승점이 단 1점 차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데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컵 경기에서의 승리보다는 리그 1승이 훨씬 중요한 상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로데스가 더 라인업을 안 좋게 가져오지 않을까. 설령 뭐 라인업을 선발 라인업으로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2부 리그 강등권이 로데스가 툴루즈 상대로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네, 툴루즈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는 툴루즈 승을 보고 네 이거는 뭐 마인승까지 더 저 봅니다. 왜냐면 툴루즈 공격력이 홈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그쵸. 툴루즈 혼자서도 오바 낼 가능성도 충분하고 이거는 뭐 언더를 볼만한 스코어가 2대0 빼고는 솔직히 언더가 잘 안 보이긴 해요. 2대0 스코어 빼고는 다 오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네, 들어오신 분 혹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낭트 대 이제 랑스. 이것도 프랑스 FA컵 경기죠. 자, 한번 봤을 때 최근 리그에서 홈 랑스에게 3대1 패를 당했습니다. 낭트. 네. 그리고 지금 낭트 자체가 최근에 뭐 유벤투스한테도 3대0으로 깨지고 직전 이제 렌 원정한테도 1대0으로 지고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3연패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하지만 랑스가 지금 홈에서는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저 유독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많아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홈에서는 진짜 뭐 승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한데 원정에서는 네, 거의 뭐 지진 않지만 무승부를 되게 많이 캐고 그리고 승 자체가 네,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원정 랑스를 믿을만 하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거든요. 왜냐면 원정에서 워낙 좀 삽질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양팀의 경기 스타일을 한번 보자면은 뭐 랑스 자체는 그냥 뭐 짧은 패스 플러스 그냥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침투, 네, 약간 이런 거를 약간 섞어서 약간 공격하는 스타일, 침투를 약간 섞어가며 약간 공격하는 스타일.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 롱볼 플러스 크로스 위주죠. 근데 이렇게 롱볼 플러스 크로스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볼 크로스 위주로 경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전형적인 약팀 스타일이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공격 메이킹을 만들 때도 좀 그날 이제 그 크로스나 약간 이런 거 선수들의 그런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봤을 때 지금 뭐
홈 랑트도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 편이고, 랑트도 분위기가 안 좋은 편이고, 원정 랑스는 지금 최근에 승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힘이 들고,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 경기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네 프랜승 역배 쪽 프랜승 쪽을 한번 봅니다. 랑트 프랜승 이렇게 보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볼게요. 네. 왜냐면은 랑트도 뭐 공격력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고 랑스 역시 원정에서는 좀 화력이 많이 떨어지고 게다가 홈 랑트가 최근에 뭐 실점이 많다 하지만 지금 원정 랑스의 그런 공격 정도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저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가 맨유 대 웨스트의 잉글랜드 FA컵 경기죠. 자, 일단은 맨유 같은 경우에 최근 패도 없고 심지어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최근 홈에서 기본 지금 2득점 이상, 그리고 수비도 지금 좋은 상태. 게다가 이제 홈에서 봤을 때 뭐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9승 1무로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의 맨유는 웬만하면은 뭐 거의 지금 무적이라고 감히 칭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다.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직전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득점력을 폭발시키며 4대 0으로 이겼죠. 좀 홈에 비해 일단 웨스트햄도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핵심 득점원 데닝스 선수가 지금 출전을 못하는 상태. 이게 좀 크죠. 아무래도 잉스가 이제 웨스트햄의 핵심 골잡인데 요 데닝스 선수가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면은 웨스트햄 공격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이걸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볼 소유도 특히 좀 볼 점유도 많이 높여가는 맨유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침투가 되게 강점이죠, 지금 맨유. 왜냐면 공격 정리가 되게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침투나 역습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능하거든요, 맨유가. 근데 웨스트햄이 지금 침투 수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요런 약간 좀 웨스트햄 상대로는 침투가 어느 정도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분석 결과 맨유 승. 이번에 저 이것도 한번 마인스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만 하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은 약간 좀 정배 쪽에 약간 대승할 경기들이 좀 몇 개 보이긴 합니다. 원래 제가 솔직히 정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분석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정배 쪽 다 좋아 보이네요. 분석 결과 맨유 승의 마인승 보고 한번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사수나 대 빌바오 경기. 스페인 이제 FA컵입니다. 오사수나 대 빌바오. 자, 일단 직전 경기를 보고 한번 평가를 하자면 직전 경기 홈 세비야 상대로 지금 승리를 했죠. 3대 2로 이겼습니다, 오사수나가. 그리고 원정 지로나한테 진 빌바오. 어느 정도 상반된 분위기죠. 물론 지금 지로나 자체가 최근에 뭐 알메리아 상대로도 6득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빌바오 원정 가서 3대 2로 이겼죠. 네. 그런 식으로 이기고
지금 득점력 자체가 갑자기 폭발한 지론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 빌바오가 진 거는 좀 타격이 큽니다. 어찌 뭐 빌바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고, 자 전반적으로 지금 빌바오에 비해 오사수나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공격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골 소유는 좀 빌바오가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공격적인 기회나 이런 찬스 메이킹 같은 거는 오사수나가 좀 더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좀 더 약간 조심조심 그냥 플레이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특히 홈도 홈인데 원정에서 더 그런 스타일을 좀 많이 보이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약간 공격적이긴 해요. 근데 공격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그게 이제 골 찬스를 잘 만들어서 결정력이 좋을 때는 진짜 잘 넣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좀 네, 의미 없는 공격이 많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플레이가 좀 어느 정도 기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최근 한번 라인업을 또 비교를 했을 때 오사수나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 결장, 약간 요 정도로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확 눈에 띄는 득점원은 아니기 때문에 빌바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니고. 자 그럼 한번 지금 빌바오 입장에서 볼 때는 1차전보다는 아무래도 홈인 2차전에서 결과를 내서 결승전을 가는 플랜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오사수나 홈도 솔직히 네 쉬운 것도 아니고, 오사수나 홈이, 그리고 빌바오 자체도 원정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1차전은 오사수나 홈에서 치르다 보니까 무승부 정도의 약간 버티는 식으로 그런 경기 진행을 하고, 2차전에서 아싸리 깔끔하게 이겨서 결승을 가는 게 좀 네,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할 거는 오사수나로 보이고, 빌바오가 이제 오사수나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냐, 요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사수나 쪽을 봅니다. 1차전은 오사수나 프랜스 보고, 그래도 이제 요거는 약간 무승부가 솔직히 더, 역배승보다는 무승부가 고배당으로 가져가기 더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무승부를 보고요. 2.5 기준으로는 언더까지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오사수나가 공격적이긴 하지만 약간 좀 기복이 있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그렇게까지 좋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리고 빌바오 자체는 뭐 애초에 원정에서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빌바오도 좀 신중하게 이번 1차전은 신중하게 경기하고 2차전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경기 양상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사수나 프랜스 무승부에 2.5 언더,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오늘 축구 경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일단 해외 축구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